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부서지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누리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부시다, 부수다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부수다입니다. 그 이유는 많죠.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시라손이었나요? 스라손이었나요? 스라손이죠. 상치인가요? 상추인가요? 상추죠. 부시시인가요? 부스스인가요? 부스스죠. 보통 이 모음보다 우 모음이나 으 모음이 표준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음하고 우 모음하고 헷갈릴 때는 우를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럼 답이 나왔죠? 부시다가 아니고 부수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서지다인가요? 부서지다인가요? 답은 부서지다입니다. 부수다 플러스 어지다. 그래서 부서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한 표준어는 부서지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엄청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어 사정원칙 2장 4절 17장 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며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를 들어 구워박다는 틀리고 구어박다는 맞습니다.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는 뜻으로 쓰이는 구어박다는 구어박다에서 온 말이지만 본뜻과 멀어져 원형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서지다는 틀리고 부서지다가 표준어가 된 거죠. 즉 부서지다가 원래는 맞았는데 세월이 흘러 부서지다만 표준어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왜냐? 부서지다가 널리 쓰이니까. 근데 이런 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말이죠. 아무튼 간에 둘째, 부수다의 예전 말은 부스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스 플러스 어지다. 그래서 부서지다가 된 거라고 하더군요. 자, 됐고요. 다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확실하게 와 닿지도 않습니다. 점점 더 헷갈리기만 하고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암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서지다를 먼저 사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동사로 1번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 2번 액체나 빛 따위가 세게 부딪혀 산산이 흩어지다. 3번 목재 따위를 짜서 만든 물건이 제대로 쓸 수 없게 헐어지거나 깨어지다. 4번 희망이나 기대 따위가 무너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깨어져, 흩어져, 깨어지다, 무너지다. 뭔가 조각이 난 듯한 느낌이잖아요. 조각이 난 겁니다. 조각이. 셔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셔를 조각 냅시다. 조각을 내서 간단하게 만듭시다. 부셔버립시다. 우모음을 빼버립시다. 뭐만 남습니까? 서만 남죠. 그래서 부서지다. 다시 오누리님께서 질문하셨던 부서진과 부서진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답은 부서진이죠. 이제 쉽습니다. 자, 이서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서진 다 아실 겁니다. 이서진 어떻게 됐죠? 이서진이 부서졌죠? 그래서 부서진, 이서진, 서진, 서진, 부서진, 이서진, 서진, 서진.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부서지다가 나왔으니 그거에 걸맞는 영어를 하겠습니다. The car was totaled. The car was totaled.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 미국 비격식 영어로 차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뒤처지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처지다, 뒤처지다.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발음은 뒤처지다죠. 다만 둘 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앞에 거 뒤처지다 알아보겠습니다. 뒤처지다의 뜻은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입니다. 예를 들어 화투짝이 뒤처지다, 바람의 현수막이 뒤처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혀에 있습니다. 혀. 뒤처지다는 뒤집혀 플러스 젖혀지다, 젖혀져입니다. 모두 여몸이 있죠. 그래서 그걸 살려줘서 뒤처지다. 다음으로 뒤처지다 뒤에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남들보다 뒤처지다.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다.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왜 처를 쓸까요? 왜 처를 쓰냔 말이죠. 뒤처지다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뒤, 치읓, 어지다. 뒤처지니까 나만 꼴찌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뒤처지다. 또는 뒤 플러스 처지 플러스 다. 처지가 뒤처지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내 처지.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내 처지. 슬프죠.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그건 시대에 약간 뒤처졌어요. It's a little behind the times. It's a little behind the times. 안녕.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담배를 피다, 담배를 피우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다는 목조가 필요 없는 자동사입니다. 꽃이 피다 이렇게 쓰죠. 피우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연기를 피우다 이렇게 쓰입니다.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담배 펴 보셨나요? 담배 피울 때 입모양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람 불 때 바람 이렇게 바람이 아니고 뭐 연기 이렇게 내뿜을 때 모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바람을 피다가 맞을까요? 바람을 피우다가 맞을까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피우다죠. 그리고 바람 피우다라고 한 단어로 써도 됩니다. 뜻은 한 이성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지 마세요. 바람을 피울 때 입모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그는 바람을 피웠어. He cheated on me. He cheated on me.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꺼림직하다와 꺼림칙하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6월쯤 방송할 때는 꺼림칙하다만 표준어로 인정받았는데요. 2020년 지금은 모두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화가 나긴 합니다. 쇠가 빠지게 외웠는데 다 맞는 걸로 바뀌었네요. 뭐 말은 어차피 변하는 것이고 이 영상을 왜 찍어 올리는지 자괴감마저 드는군요. 또 바뀔 거 뭐하러 또 찍는가 이런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으로 방송을 그만둘까 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공부하면 되는 거죠. 바뀌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세법 바뀌는 보다 더 느리고 더 적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여튼 결론은 이제 둘 다 맞다입니다. 이제 둘 다 표준어가 된 거죠. 둘 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바뀌었는지.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표준국어 대사전 알립니다란을 보니까 2018년 1, 4분기에서 3, 4분기 수정 내용의 공개라고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2018년 1, 4분기, 3, 4분기에 수정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2017년 국어심의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비표준어로 다루었던 꺼림직이, 꺼림직하다,
깨름직하다, 축혀 세우다, 축혀 올리다, 지켜 올리다의 전체 또는 일부를 표준어로 변경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혀 올리다와 지켜 올리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바뀌었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제는 꺼림칙하다, 꺼림직하다, 깨름칙하다, 깨름직하다 모두 맞는 걸로 바뀐 거죠. 좀 꺼림직합니다만 둘 다 맞는 걸로. 좀 깨림칙 하지만 둘 다 맞는 걸로.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좀 꺼림직했다. 좀 불편했다. I'm uncomfortable to see the fact. I'm uncomfortable to see the fact.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렸던 것 같이 축혀 세우다, 지켜 세우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 2018년 4월만 하더라도 둘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2017년 국어심의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비표준어로 다뤄왔던 꺼림직이, 꺼림직하다, 깨름직하다, 축혀 세우다, 축혀 올리다, 지켜 올리다의 전체 또는 일부를 표준어로 변경함, 이렇게 쓰여 있죠. 예전 영상에서는 지켜 세우다는 칭찬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말하면서 엄청 복잡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똑같은 표현이 됐고 모두 표준어가 됐습니다. 아주 편해졌죠. 축혀 세우다, 지켜 세우다, 여기에 더하여 추어 올리다 라는 단어도 이 세 개가 모두 똑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좋네요. 이제 다 똑같으니까 그냥 막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오늘의 영어입니다. 우쭐대지 마. Don't flatter yourself. Don't flatter yourself. 비행기 태우지 마. Don't flatter me. Don't flatter me. 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젯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 글씨를 보는 것이 더 반응이 좋다고, 또 그게 더 집중도 잘 되고 더 재밌다고 해서 다시 형광펜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어젯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고요. 어젯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젯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제라는 어제 플러스 원래 밤이 합해져서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제 발음 자체가 빰 소리가 나니까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인데 되는 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어젯밤이라는 한 단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밤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띄었어야 됩니다. 내일 밤도 띄어서 써야 됩니다. 어젯밤만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오늘 밤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어젯밤은 사이시옷을 붙여서 한 단어가 됐다. 그러면 어제 띄고 밤이라고 쓰면은 틀립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건 틀립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건 틀리다. 어젯밤으로 써야 된다. 그래, 좋습니다. 어젯밤이고 오늘 밤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저희에겐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어젯밤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 오늘 밤은 띄고 내일 밤은 띄는데 왜 어젯밤만 붙여 쓰느냐. 어떻게 외울 것인가. 1번 숫자는 1 다음에 뭐죠? 2죠. 2 다음에 뭡니까? 3입니다. 그래요. 어제 다음에 뭐죠? 오늘 다음은 내일. 그러면 1은 어제의 대칭이 되고 2는 오늘의, 3은 내일의 대칭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제는 1이 연관되니까 1은 뭐죠? 하나죠. 하나로
하나로 붙여 써야 된다. 그래서 어젯밤은 붙여 쓴다. 오늘 밤은 어떻게 씁니까? 2죠. 2는 두 개잖아. 두 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띄었어야죠. 오. 내일 밤은 3개잖아. 3개는 더 띄어있지. 그러니까 내일 밤도 당연히 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둘이 하나가 됐죠. 근데 어젯밤에는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붙여줘야죠. 그래서 붙여 쓴다. 근데 오늘 밤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오늘 밤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상태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띄어 쓴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제는 사이가 좋아서 하나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밤엔 싸웠어. 헤어진 거야. 서로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되니까 떨어졌어야죠. 4번. 어젯밤 꿈속에 만난 그녀,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 그러나 오늘 밤엔 전혀 꿈을 꾸지 않았어. 우린 남남이니까. 남남은 떨어져 있는 거니까 띄었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4개를 줬으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듭니다. 안녕! 오늘의 영어입니다. 나는 그녀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 속속들이. I know her inside out. inside out. inside out. I know her inside out. 안녕!